2살짜리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배를 밀친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8일 창원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경남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뛰어다니던 만 2세 비군을 강하게 밀고 밥을 먹지 않는 시군의 얼굴을 식판으로 눌러 억지로 음식물을 뱉게 하는 등 신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비군에 대한 행위는 훈육범이라며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밀친 강도가 약하지 않고 아이들이 눈치를 보는 등 학대 정황이 분명하다며 정당한 훈육이 아니라 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임에도 이세 유아에게 거친 행동을 했다며 피해 아동과 부모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대형마트 주차장 요금소에서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남성은 이후 약 150m를 전방으로 돌진하며 주차된 또 다른 SUV를 추가로 충돌했고 결국 인근 식당의 철제 펜스와 화장실 외벽까지 연달아 들이받으며 멈췄다. 이번 사고로 차량 2대와 식당 외벽이 크게 파손되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밝혀졌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이 얼마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경고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각심을 갖고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 라는 발언으로 교권 침해 징계를 받았다가 법적 다툼 끝에 승소했다. 춘천지법은 A군의 발언이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5학년 시절 담임교사에게 한 말 때문에 봉사 2시간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A군 측은 저랑 사귀실래요? 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단순한 칭찬 표현이었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목격 학생 진술을 토대로 해당 발언 사실을 인정했으나 일반적인 기준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군은 학기 초부터 심한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겪으며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적절한 대응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피해 학생과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교사가 뒤늦게 교권 침해를 이유로 신고한 점이 의심스럽다고 봤다. 학교폭력 피해가 심각했고 교사의 교육활동도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6월 7일 금요일 저녁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중심 유흥가에서 50대 남성 김씨가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의 배경에는 보도방 이권 다툼이 있었다. 수십 년간 첨단지구에서 유흥업소 접객원을 공급하는 보도방을 운영해온 김씨는 상권이 살아나자 등장한 후발 세력 A씨, B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A씨는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을 명분으로 집회를 열고 유흥업소 앞에서 활동하며 김씨의 영역을 위협했고 김씨를 갈취와 횡령으로 고발하겠다고까지 했다. 결국 이날 김씨는 A씨 집회 현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A씨를 찔러 살해하고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김씨를 제압해 긴급 체포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고 B씨는 크게 다쳤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2년을 선고하며 김씨의 보도방 수익 2억 7천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지난달 16일 경기 화성의 한 도로에서 A씨가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폭행당하고 돌멩이까지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장을 보고 귀가하던 중 택시가 뒤에서 경적을 길게 울리며 바짝 붙었다. 이 소리에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놀라 울었다. A씨가 항의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지만 택시기사는 반응하지 않았다. 다시 차로 돌아가려던 순간 택시 범퍼가 A씨 무릎을 스쳤다.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기사는 내리더니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고 몸을 피하자 폭행을 가했다. 아내가 제지했지만 택시기사는 A씨 차량 트렁크를 때리고 번호판을 뜯으려 했다. 심지어 화단에서 돌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 당시 순찰차가 지나갔고 A씨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택시기사는 도주했다. 이후 A씨는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합의 없이 엄벌을 요구하며 민사소송 준비 중이다. 목격자 역시 택시 운전 행태가 담긴 영상을 경찰에 제공했다. 경기도 포천에서 초등학생이 중학생 선후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11월 8일 오후 4시경
포천의 폐공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A양이 중학생 6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모두 같은 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 3학년생들로 A양과는 선후배 관계였다. 추가 피해자도 확인됐다. A양 외에도 또 다른 여학생 B양이 같은 방식으로 폭행과 금품 갈취를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은 약 1년 전부터 가해자들에게 옷, 현금, 택시비, 영화비 등을 상습적으로 갈취당했고 카페에서 음료수를 대신 결제하거나 새 옷을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전해졌다. 문제는 이들이 폭행뿐만 아니라 친구들끼리 강제로 싸움을 하게 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A양과 B양이 서로 싸우는 영상에서는 안 하면 안 돼요라는 말이 반복되며 억지로 싸움을 시킨 정황이 담겨있다. 가해자들은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을 찢는 등 심각한 학대를 저지르기도 했다. 사기 및 사전자기로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30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부터 3년 6개월까지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 22여 등 6명에게도 징역 8개월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 3년이 내려졌다. A씨 일당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명의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3억여 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외제차와 명품 등으로 화려한 외관을 연출하며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했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재력을 과시하며 호감을 얻은 뒤 동거를 제안하고 전세 대출을 유도해 그 금액마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심지어 교도소, 동기까지 포함해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선수, 바람잡이, 물색조식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친구나 SNS 지인들이 범행 대상이었다. 화장실 다녀온 사이 고속버스가 떠나고 남겨진 승객의 가방은 다른 승객이 훔쳐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운수회사 측은 뒤늦게야 연락을 취했을 뿐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 조치는 없었다. 20대 대학생 A씨는 지난 1일 새벽 서울에서 광주로 향하는 비고속 심야버스를 타고 이동 중 전북의 한 휴게소에서 내렸다. 10여 분간 화장실을 다녀온 A씨가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땐 버스가 이미 떠난 뒤였다. 비고속 측에 20여 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후 고속도로 순찰대의 도움으로 전주, 임시 승강장까지 이동한 A씨는 택시로 광주까지 가야 했다. 버스에 두고 내린 가방이 사라진 것. A씨는 분실물센터에도 문의했지만 가방은 없었고 경찰과 CCTV를 확인한 결과 뒷좌석 승객이 가방을 훔쳐간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후 48시간이 지나도록 회사는 제대로 된 안내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사흘이 지나서야 당시 버스 기사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이후 조치도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조카의 치료비가 급하다며 지인에게 수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 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58회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지인 B씨에게 조카가 희소병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총 62차례에 걸쳐 2억 4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안타까운 사연에 대출까지 받아 A씨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A씨는 변제 부담을 이유로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씨는 당시 정기적 소득이 있었고 갚을 의지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다른 채무가 상당했던 A씨가 수차례 거액을 빌린 점을 근거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